오늘 결석한이 없어서. 자, 여러분들 등비 수열은 뭐냐면 등차 수열이랑 원리가 아예 똑같은데 이제 한간에 비율이 있는 거예요. 등차 수열은 이웃한 한끼리 차이가 똑같았잖아. 등비는 이웃한 항들끼리 비율이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항을 구하는 거나 이런 거 모든 원리가 다 똑같아 얘들아. 자, 우리가 이게 지금 뒤에 거라고 하고 얘가 앞에 거라고 해볼게. 그러니까 앞에 거가 1에 가까운 녀석일수록 앞에 거인 거고 항번호가 커질수록 뒤에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뒤에 거를 앞에 걸로 나눴을 때 비율이 똑같다면 이 녀석은 등비수열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관적으로 봐봐. 1, 2, 4, 8, 16 이런 식으로 있어. 그러면 첫 번째에서 두 번째 넘어갈 때 곱하기 2 계속 곱하기 2가 되는 관계인 게 보이죠? 그러니까 이런 녀석은 비율이 똑같다 해서 등비수열이라고 얘기를 하면 되고 그 다음 봐봐. 얘도 쓰는 방법이 똑같아. 우리가 자, 첫 번째 항에다가 공비의 n-1제곱을 곱해주면 돼요. 자, 등차랑 비교해 볼래? 얘는 a1 더하기 n-1의 d였지. 그러니까 차이가 n-1개 있다는 소리잖아. 그러면 우리가 비율의 입장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고 싶어. 그러면 얘가 지금 4칸 차이죠? 첫째 항부터 다섯 번째 항까지는 4칸 차이니까 공비를 4번 곱해주면 되겠다. 이런 관점에서 생각을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일반항이 이런 구조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첫 번째 항부터 공비를 몇 번 곱하면 나올까? 두 번째 항 갈 때는 한 번, 세 번째 항 갈 때는 두 번이니까 n번째 항 갈 때는 n-1번 곱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n번째 항 갈 때는 n-1번 곱해준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등차랑 원리가 똑같아 얘들아. 그냥 비율로만 바뀐 거야. 그래서 이 정도로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 그래서 일반항이 이렇게 유도가 된다. 얘들아 여기서 그러니까 눈치 게임 하는 거야. A2는 첫 번째에다가 R 하나 곱하면 되는 거잖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두 번째 항에다가 R 곱하면 되니까 AR에다가 R을 곱해서 AR 제곱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 녀석을 쭉쭉쭉 갔을 때 n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가 공비를 n-1번 곱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등차랑 구분지어서 잘 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뭐 이렇게 세워져요. 읽어보면 다 이해가 될 거야. 자, 그 다음에 얘들아 등차 중앙이 있었듯이 등비 중앙도 존재합니다. 자, 가운데 거의 제곱은 양 사이드의 곱 외우세요. 가운데 거의 제곱은 양 사이드의 곱이야. 등차랑 헷갈리면 안 돼. 등차는 가운데 거의 2배가 양 사이드의 합이었잖아. 근데 얘는 B제곱은 AC 이렇게 된 거예요. 얘는 잘 봐. A가 기준이야. AR 제곱, AR 세제곱 쭉쭉쭉 뭐 이런 식으로 있었어요.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잘 봐. AR의 입장에서 보면 얘 주변에 양 사이드의 곱은 얘 가운데 거 제곱한 거랑 똑같은 거 보이니? 그죠? 그 다음에 얘 볼래? 얘 제곱하면 A제곱에 R 4제곱이죠. 양 사이드 곱해봐. A제곱 R 4제곱. 여기도 똑같아요. 보여? 얘들아 이걸 알면 좋아. 여기에서 여기로 갈 때는 R을 곱하지만 여기에서 이쪽 역으로 갈 때는 R분의 1을 곱합니다. 기억해 놓으시면 뭐 편해. 그러니까 우리 공차를 더하고 빼고 하는 거랑 또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등비 중앙도 많이 쓰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 놓으세요. 진짜 별거 없죠? 이걸로 같이 우리 생각해 보면서 문제를 풀어보자. 또 내가 지향점을 얘기해 줄게 얘들아. 너네가 그냥 암산으로 다 되게 하는 게 지향점이에요. 일반항 같은 거는 다 암산으로 구할 수 있게끔 되는 게 쌤의 목표거든. 근데 처음에 풀 때는 우리가 공식에 대입해서 우선 먼저 생각을 해볼게. 자, 네 번째 항은요 AR 세제곱입니다. 그러니까
첫째 항이 4분의 1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대입하고 r의 세제곱이 16이죠? 따라서 r의 세제곱이 4의 세제곱이니까 r은 4입니다. 이런 식으로 구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an은 초항에다가 공비에 n-1 제곱해주면 되니까 얘들아 여기가 4분의 1이지? 이렇게 써도 되고 아니면 얘들아 우리 지수 단원에서 4분의 1은 4의 마이너스 1제곱이라고 배우고 왔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지수 법칙 때려가지고 4의 n-2제곱 이렇게 써주시는 게 제일 예뻐요. 이렇게 써. 알겠지? 그 다음에 잘 봐. 두 번째 항이 마이너스 6이고요. 그럼 두 번째 항은 마이너스 6 이런 식으로 써. 그 다음에 네 번째 항은 AR 세제곱인 거 괜찮죠? 네 번째 항이 마이너스 3분의 2일 때 잘 봐. 얘들아 이렇게 있는 거 연립 어떻게 해? 뭐 더하거나 빼진 않죠? 나눠야 돼. 여기 물론 얘들아 뭐 대입한다는 관점으로 생각을 하셔도 돼요. 이렇게니까 이 녀석이 마이너스 6이죠. 그러니까 r제곱은 마이너스 6을 곱하게 되면 4 정도가 나와. 보이지? 그러니까 r은 뿔마 2인데 공비가 음수인 등비수열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2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7번째 항을 구하라고 했어요. 자 얘들아 여기서도 우리가 r-2 구했지. 정석대로 푸는 방법은 여기에서 대입해요. 그러면 a가 한 3 정도 나오게 되나? 보이지? 따라서 a에는 3 곱하기 마이너스 2의 n-1 제곱 이런 식으로 써주는 거야. 그 얘들아 공비가 음수일 때 조심해. 지금 이렇게 묶어서 써줘야 돼. 이 n의 짝홀 양상에 따라서 이 녀석이 달라집니다. 정확하게는 n-1이 짝수냐 홀수냐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여기서 7번째 항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A7은 3 곱하기 마이너스 2의 7 빼기 1이니까 6제곱이네. 그쵸? 그러면 양수가 될 거야. 2의 6제곱은 64니까 192 정도로 마무리를 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잠깐만. 미안해. 대형 실수를 저질렀어요. 뭐야? 나 뭐 한 거야? 마이너스 6으로 나눠야 되는데 곱했네. 야 미안하다 얘들아. 머리에 총 맞았어요. 마이너스 3분의 1이야. 미안해. 이런 대입하면 18이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18에 마이너스 3분의 1에 이렇게 되는 거야. 미안합니다. 와, 레전드 계산 실수 나왔네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7을 대입하게 되면 잠깐만, 이거는 맞아? 맞지? 맞아야 되는데. 마 6, 마 3분의 2 맞지? 어우씨 큰일 날 뻔했네. 마이너스 3분의 1에 6제곱. 따라서 얘들아 이 녀석이 2 곱하기 3의 제곱이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3의 6제곱분의 1이니까 이 녀석은 3의 4제곱분의 2로 마무리를 지어주면 될 것 같죠? 그래서 뭐 81분의 2 이런 식으로 되겠네. 그치? 미안해. 쌤이 여기서 뻘짓 한 번 했어. 그리고 얘들아 그러니까 내가 이래서 저렇게 두고 푸는 거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계산 실수가 나오잖아. 너무 싫은 거야. 그래서 쌤은 어떻게 푸냐면 잘 봐. 얘들아 두 번째가 마이너스 6이고 네 번째가 마이너스 3분의 1에 그럼 얘들아 두 번째 항에서 네 번째 항 갈 때 r제곱 곱해주면 되잖아. 그러면 여기서 얼마 곱하면 이게 되지? 9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r제곱이 9분의 1에서 r은 마이너스 3분의 1로 찾고 가는 게 제일 좋다. 등차 풀 때랑 똑같은 아이디어로 푼 거야. 이해돼? 두 번째 항에서 네 번째 항 갈 때는 요 녀석에다가 r제곱을 곱해주면 요 녀석이 되니까 r이 마이너스 3분의 1인 게 너무나도 잘 보이겠죠? 그리고 얘들아 봐봐. r이 마이너스 3분의 1인 거 구했어.
그 다음에 나는 여기서 일반항 안 세우고 7번째 항 구하라고 그랬잖아. 4번째 항에다가 R3제곱 곱하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마이너스 3분의 2에서 마이너스 27분의 1을 곱하면 81분의 2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계산하는 게 좋겠죠? 와, 이렇게 안 푸니까 봐봐 얘들아. 이상한 짓 하잖아. 여기 뭐 아까 뭐 R 마이너스 2 나왔니나? 충격적이네요 정말. 그렇게 풀면 안 되고 나처럼 계산 실수하면 안 돼. 얘들아 아래 거 다 풀어보고 넘어갑시다. 그 공식보다 이게 더 편한 게 이제 납득이 되니까 이렇게 풀려고 많이 해. 되게 좋은 접근이거든요. 그렇게 풀으라고 가르쳐 주는 거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풀 때 선행되었으면 하는 조건은 그래도 우리가 그 노가다를 뛰는 걸 좀 해야 돼. 그러니까 지금 아니면 어차피 나중에 안 할 거거든. 근데 우리가 막 그런 거 있잖아. 컨디션이 살짝 안 좋거나 혹은 뭐 본인이 필이 아닌 날에 안 보일 수 있어. 근데 그럴 때는 우리가 기계적으로 구해야 되는 순간들이 있거든. 그러니까 그 우리가 일반항 구하는 거나 뭐 다른 거 뭐 A랑 R 찾고 이런 것도 기계적으로 푸는 방법도 익숙해졌으면 좋겠다. 강조하면서 넘어갈게요. 자 얘들아, 모든 항이 양수인 등비 수열이라고 나왔으니까 공비가 양수고 초항도 양수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 참 좋겠지. 쓰일진 안 쓰일진 모르겠지만 뭐 이런 식으로 있고, 그 다음에 얘들아 봐봐. A1 더하기 A2가 60이래요. 그럼 A 더하기 AR이 60이라는 거예요. 그지? 그 다음에 A3 더하기 A4가 240이니까 AR 제곱 더하기 AR 세제곱이 240 이렇게 식을 써놓는 거야. 그 다음에 얘들아 여기에서 공통인수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녀석은 어때? AR로 묶으면 제곱으로 묶으면 1 플러스 R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서 얘 A로 묶으면 1 플러스 R 이렇게잖아. 그러니까 뭔가 연관이 있는 게 뭔가 보여. 그치? 왜냐하면 여기 있는 녀석이 A1 플러스 R이랑 똑같기 때문에 저 녀석이 R제곱만큼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이번엔 대입 똑바로 할게. R제곱 곱하기 60이 240입니다. 그래서 R제곱이 4가 나왔지? 그렇기 때문에 R은 뿔마 2인데 양수라고 했으니까 R은 2라고 구해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얘들아 이거를 우리가 요 첫 번째 식에다가 대입해가지고 첫째 항 찾고 그 다음에 그냥 뭐 A7 구해주기만 하면 될 것 같죠? 그러면 A 더하기 2A가 60 따라서 A 값이 30이 아니고 20. 그러면 우리 A7은 A1 곱하기 R의 6제곱이니까 우리가 20 곱하기 2의 6제곱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죠? 그래서 뭐 이거 뭐 계산하면 얼마야? 이거 1280 정도 나올 것 같죠?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엄청 크네, 그쵸?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여기서도 살짝 이제 보여주면 얘들아 봐봐. 여기에서 이 녀석이 R제곱 차이고 여기도 R제곱 차이거든? 그래서 얘들아 아까 등차처럼 근데 하면 곤란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아까 등차가 A1부터 A8까지 있고 A9부터 A16까지 있었어. 그래서 8D를 8번 더해야 똑같아졌었던 거 기억나? 그 상황이? 근데 얘는 지금 곱하기이기 때문에 막 R제곱을 2번 이러면 이제 틀리는 거야. 왜냐면 R제곱을 곱하는 순간 여기에 전체로 싹 다 곱해지기 때문에 이 녀석이 한 번 곱할 때 쫙 이렇게 된다라고 이해를 해야 돼. 그래서 내 애들이 되게 실수 많이 해 이것도. 조심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60에다가 R제곱을 곱하면 240이 된다로 R이 2라는 것도 바로 찾아낼 수가 있어요. 숫자리 되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쓸 필요가 없다는 얘기인 거지.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얘네 둘이 2배가 차이가 나. 그러니까 3A1이 60이니까 A1이 20 찾고 그냥 뭐 공식 적용해가지고 뭐 A7까지 구해주면 되겠죠. 별로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등비가
그 숫자가 물론 크게 나오는 감은 없지 않아 있지만 그 풀이 과정에 있어서는 훨씬 깔끔하게 잘 풀려요. 그래서 너네가 문제를 풀면 알겠지만 등비 쪽에서는 어려운 문제가 안 나와. 고3 되면 어렵게 나와. 그러니까 미적분 2를 배울 때 어렵게 나와. 그쪽은 그냥 거의 등비의 세계거든. 등비 수열이 그냥 한 단원이야. 겁나 어려워. 근데 우리가 여기 대수에서는 등차가 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등차 잘하면 다 잘해. 자, 얘들아. 뭐 저런 게 있대요. 2, 4, 8 쭉쭉쭉 처음으로 500보다 커지고 싶대. 얘들아, 근데 이런 것도 보면 그냥 일반항을 안 세우고 싶어져야 돼. 그치? 2의 1제곱, 2제곱, 3제곱이잖아. 그 500 넘어가면 2의 8제곱이겠죠. 가 아니고 9제곱이겠죠. 그러니까 9번째 항이라고 바로 얘기를 하면 좋겠다. 근데 여러분들이 식을 세울 때는 보통 이렇게 세우죠. 이 녀석이 이제 뭐 AN이 2 곱하기 2의 n-1제곱이다. 막 이렇게 세워. 초항 곱하기 공비의 n-1제곱이니까. 그래서 이게 뭐 500보다 커져. 뭐 이렇게 풀겠죠. 그럼 여기서 2의 n제곱이 500보다 크려면 n의 9제곱이 512니까 n이 9 정도가 되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푸는 거야. 괜찮아? 응. 그래서 자유롭게 뭐 여기는 뭐 유도리 있게 풀어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얘들아 20번 풀어볼게요. 자, 우리가 아까 등차랑도 뭔가 상황이 똑같지. 사이에 몇 개를 넣어서 만든 수열이 등비 수열을 이룰 때 A1 곱하기 A10의 값을 구하래요. 그럼 얘들아, 이것도 봐봐. 쌤이 아까 뭐라 했냐면 이게 지금 다 등비 수열이잖아. 그러면 A1의 입장에서 볼래? A1은요. 쌤이 공비를 R이라고 하면 이렇게 갈 때 R이 곱해져야 되잖아. 그러니까 A1은 이 R입니다. 여기까지 괜찮지? 그 다음에 이쪽에서 봐봐. A10에다가 R을 곱하면 20이 나와요. 요거 납득돼요? 되지? 그럼 봐봐. 쌤이 A1 곱하기 A10의 값을 구하고 싶어. 이거 두 개를 한번 싹 곱해볼래? 이렇게 되니까 40R이죠. 따라서 두 개 곱한 게 40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얘들아, 이걸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잘 봐. 내가 오른쪽으로 갈수록 R씩 곱해준다고 그랬지. 그러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갈 때는 R분의 1을 곱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A10은 20 곱하기 R분의 1이었던 거고 A1은 2 곱하기 R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R이랑 R분의 1이 싹싹 없어지는 거 느껴져요? 괜찮아? 그러니까 요 두 녀석의 합은 곱은 요 양 사이드의 곱이랑 똑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 원리로 아까 등비 중항이 다 성립이 됐던 거였거든. 근데 우리가 뭐 중항이 궁금한 상황은 아니니까 우리가 요 두 녀석의 곱은 그 옆에 있는 녀석들의 곱과 똑같다라고 이해를 하고 외우시면 돼요. 이해되니? 그 대신에 얘들아, 이 대칭성을 잘 봐야지. 갑자기 여기 뭐 A2랑 20이랑 곱해서 막 똑같다 이러면 안 돼. 그치? 그런 것만 조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1번. 이제 찐 등비 중항 문제야. 그냥 여러분들이 계산 열심히 해야 돼. 보통 그냥 다 계산하게끔 나오니까. 자, 얘들아, 저 세 수가 순서대로 등비 수열을 이루고 있대요. 그 얘들아, 뭐 공비가 R이고 막 이렇게 막 설정해서 푸는 거 아니라고 그랬어. 얘는 가운데 거의 제곱이 양 사이드의 곱이다. 이걸로 푸는 거야. 야, 씨, 이거 2차 방정식 열심히 풀면 되겠죠. 봐봐. 3x-4의 제곱이 뭐 저 녀석이야. 근데 얘들아, 모든 실수 x값의 합만 구하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좀 얌체처럼 그냥 근과 계수 써도 될까요? 그러면 얌체답게 다 내가 왼쪽으로 넘겼다고 쳐봐. 그럼 빼기는 0 이렇게 나오겠지? 얘들아, 2차항이랑 1차항만 계산할 거야. 3x 제곱에서
x제곱을 빼면 2x제곱 정도 나올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앞에서는 마이너스 24x 정도 나올 것 같아. 전개된 거 보여? 그리고 여기에서는 그냥 x가 나오는데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마이너스 25x의 모시기가 나올 것 같죠? 그러니까 그냥 2분의 25로 마무리를 지어주시면 돼요. 모든 x값의 합만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얌체처럼 구한 거야. 알겠지? 인수분해가 안 될 수도 있잖아. 전개를 했는데. 근데 뭐 되게 냈겠죠? 그래서 얘들아 봐봐. 되게 냈으니까 그냥 볼게. 여기서 얘 또는 얘가 나와. 그러면 두 개가 다 되는 이유가 뭐냐면 2분의 5를 대입했을 때 여기가 등비를 다 이루고요. 10을 대입했을 때도 다 등비를 이뤄. 근데 숫자는 좀 달라 보이죠? 다르네. 그냥 뭐 그냥 임의의 그런 수열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얘들아 이거 뭐 때려 넣고 막 이거 불가능해요. 왜냐면 다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거는 그냥 빠르게 공식으로 푸는 게 제일 빠릅니다. 괜찮니? 응? 와, 잠깐만. 세 문제. 자, 오케이. 여러분들, 여기 54번 한번 풀고 가볼게요. 남았어요. 자, 문제를 잘 봐야 돼, 얘들아. 문제에서 장난치 진짜 많이 치거든? 등차 중앙인지 등비 중앙인지 꼭 잘 생각하면서 식 적어줘야 된다. 자, 얘들아, 앞에 거는 세수 EA, B가 저 순서대로 등비 수열을 이룬다고 했으니까 가운데 거의 제곱이 양 사이드의 곱 이렇게 써줘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모르고 EA는 B 플러스 2 하면 그냥 끝나는 거야. 그 다음에 우리가 저 녀석은 등차 수열을 이룬대요. 그러니까 이 녀석은 이제 가운데 거의 2배는 양 사이드의 합 이렇게 적어주는 거지. 이거 다들 기억나지? 등비중앙, 등차중앙. 얘들아 이렇게 써놓고 보니까 어때? 어우 누가 봐도 이거 대입해달라는 소리죠? a제곱이 a 플러스 30이니까 여기서 우리가 인수분해를 해주게 되면 a-6에 a 플러스 5니까 우리가 여기서 a가 두 개가 나오게 되는데 양수 조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녀석이 나가립니다. 조건 잘 봐야 돼. 그러면 이제 a에다가 6을 대입하게 되면 여기서 b의 값이 한 18 정도 나올 것 같은데 맞죠? 따라서 b는 18 정도 나오게 되니까 18 빼기 6 하면 12로 마무리를 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등차중앙, 등비중앙 잘 적용만 시켜주세요. 자, 그 다음에 등비수열을 이루는 세 수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봅시다. 자, 얘들아, 우리 등차수열을 이루는 세 수는 어떻게 풀었었어? a-d, a 플러스 d로 했었지. 그치? 왜? 더했을 때 d끼리 사라지니까 초항만, 그러니까 정확히 가운데 것만 딱 야무지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얘는 있잖아. 등비수열이잖아. AR, 뭐 A 곱하기 R분의 1이라고 해도 더해서 안 사라져요. 물론 곱하면 세수의 곱이 나왔을 때는 좀 편할 수는 있어. 근데 얘들아 여기서 고민이 되는 거는 분수로 두는 게 좋은지 아니면 그냥 R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두는 게 좋은지는 선택 구간인 거야. 그러니까 본인의 취향차입니다. 자, 그래서 대체로 해설들이 다 어떻게 나와 있냐면 얘들아 A, AR, AR 제곱 이런 식으로 둬요. 그러면 합이 2분의 3이고 그 다음에 저 녀석들을 싹 다 곱하면 AR 전체의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얘는 AR의 전체의 세제곱이기 때문에 여기서 AR이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거야. 여기까지 납득 될까요? 그럼 얘들아 이제 세실수를 구해야 돼.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대입해서 구하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잘 봐.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에 A는 마이너스 R분의 1이고 저기 뒤에는 R 나오는 거 보이니? 마이너스 R 쏘리 마이너스 R입니다. 이렇게 계산한 게 2분의 3인 거야. 따라서 R 더하기 R분의 1이 마이너스 2분의 5라는 값이 나와요. 여기까지 납득돼요? 얘들아 그러면 잘 봐. 여기서
2차 방정식 풀어도 돼. 풀면 근 2개 나와. 근데 우리가 어떤 수랑 그 녀석의 역수랑 합쳐서 이 녀석이 나왔잖아. 그러면 얘를 그에 걸맞게 쪼개 놓으면 정답이 빠르게 보여요. 대체로 다 이런 꼴로 나와. 그러니까 R이 마이너스 2거나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어차피 역수치하면 서로 똑같아지니까. 뭔 느낌인지 이해되니?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올 때 얘들아 2차 방정식 풀어도 돼? 근데 그거 푸는 거는 우리가 고1 때까지 많이 했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 풀 때는 좀 이런 식으로 빠르게 구하는 방법을 쌤은 추천해 드립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R이 마이너스 2 또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오게 됨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실수를 구하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가운데 게 마이너스 1이었는데 전후로 2분의 1 이런 식으로 있었던 거지. 혹은 뭐 2분의 1, 마 1, 2 이런 식으로도 적어도 상관없는데 어차피 그냥 세수를 적으라고 하니까 뭔들 간에 상관없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오늘의 하이라이트. 얘들아 막 도형을 막 잘게 아주 막 난리를 지겨놨죠. 얘들아 우리 저런 도형을 부르는 좀 전문 용어가 있는데 혹시 들어본 사람 있어요? 조각난 도형을 부르는 명칭이 있어요, 얘들아. 프랙탈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혹시 못 들어봤어? 들어본 사람 프랙탈 들어봤죠? 그 막 수학 교양서적 이런 데 또 나와요. 얘들아 책을 읽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쪼개져 있는 도형을 보고 규칙성을 파악하면서 우리가 몇 번째 넓이 이런 거를 구해야 돼.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런 복잡한 도형의 합을 구하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잘해둬야 돼. 얘들아 보자. 문제 한번 읽어볼게. 한 변의 길이가 2짜리인 정삼각형 모양의 종이네. 이게 왠지 그 원본 같죠? 2짜리. 자, 각 변의 중점을 이어서 만든 정삼각형을요. 얘들아 여기 오려냈대요. 그리고 요 남은 3개의 부분을 S1이라고 하재요.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리고 이 규칙성을 토대로 계속 반복을 하는 거야. 그럼 봐봐 얘들아. 요거 첫 번째 거를 봐봐. 그러면 이 녀석은 한 변의 길이가 다 1짜리인 정삼각형으로 바뀐 거 아니야? 그죠? 근데 그 개수가 어때? 3개죠. 근데 봐봐. 이런 거를 볼 때는 우리가 자, 한 변의 길이 그리고 삼각형의 개수의 관점에서 다 적어야 돼. 잘 봐. 처음에는 한 변의 길이가 2였고 정삼각형이 1개였어요. 그치? 근데 봐봐. 여기서 한 변의 길이가 반띵이 됐지. 2분의 1을 한번 곱한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얘들아 이런 거 할 때 계산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규칙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저렇게 살려줘야 돼. 그리고 개수도 마찬가지로 3배가 됐죠? 이렇게 적어주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얘들아 S2까지만 한번 해볼까? 한 변의 길이가 1짜리를 또 반띵 때린 거지. 그러니까 이 녀석의 변의 길이는 얼마가 되겠어? 2분의 1이야. 근데 2분의 1인데 이 녀석이 2분의 1의 제곱을 곱했다. 이런 식으로 바라보자는 얘기인 거지. 그리고 하나짜리가 3개가 됐잖아. 근데 다 3개가 됐을 테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1 곱하기 3의 제곱으로 바라봐달란 얘기인 거예요. 괜찮아? 그럼 얘들아 봐봐. 내가 지금 길이랑 개수 구했지. 이제 뭐 넓이를 구하라며. 그러면 요 각각의 입장에서 넓이를 한번 규칙성을 찾아보자는 거지. 근데 봐봐. 조심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길이랑 개수를 다 찾아놨는데 굳이 여기에서 넓이를 구해서 넓이의 규칙성을 찾을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냥 10번 반복했을 때 길이랑 개수를 적어. 그 다음에 거기에서 넓이 공식을 쓰세요.
그게 나을 거야. 잘 봐.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S10의 넓이를 구하라 그랬어. 그리고 얘들아, 이거는 쌤이 그냥 이해하기 편하라고 적은 거지 얘는 항에 포함이 안 돼 있어. 그러니까 마치 S0 같은 느낌이야. 그러니까 초기 상태.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쭉쭉쭉 반복을 했을 거 아니야? 여기는 2분의 1의 세제곱에 여기는 1 곱하기 3의 세제곱이 됐으니까 우리가 S10을 구해보면 2 곱하기 2분의 1의 10제곱이고요. 여기는 1 곱하기 3의 10제곱이었을 거야. 개수가. 그럼 얘들아 여기서 한 변의 길이가 요 녀석인 정삼각형의 넓이 어떻게 구해? 그냥 줬다가 4분의 루트 3 곱한 다음에 저 녀석 제곱시켜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잘 봐. 요 녀석에다가 제곱을 해주는 거야. 그리고 앞에는 4분의 루트 3이 이런 식으로 곱해지는 거지. 이게 하나의 넓인데 였다가 3의 10제곱을 곱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를 정리하면 넓이가 나와. 이렇게 적는 거 이해되니? 괜찮아? 그렇게 정리를 하게 되면 이거 뭐 어디까지 정리를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직관적으로 얘들아 여기 안에도 함부로 계산하지 마. 왜 그러냐면 제곱해서 나왔다고 생각을 해볼래? 그러면 4분의 루트 3에다가 4 곱하기 2분의 1의 20제곱 이렇게 나오거든? 그러니까 4가 또 날라가요. 그래서 였다가 3의 10제곱만 추가해주면 되는 거야. 근데 얘들아 이것도 또 그냥 저렇게 적으면 좀 재미가 없잖아? 2분의 1은 4분의 1의 10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4분의 3의 10제곱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지어주시면 깔끔하겠죠? 그래서 최대한 얘들아 묶어주는 게 중요해요. 괜찮아?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답을 마무리를 지으면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쫙 여기도 쌤이 그 번호 찝어줄게. 번호 찝으면 풀어라. 꼭 풀어야 돼. 알겠죠? 그래서 쌤이 등비 일반항까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딱 맞춰서 끝났네요, 여러분들. 조심히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했어요.